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직 형사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또 형사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사건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온 11살 어린아이가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병원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11살이면 한창 친구들과 운동장을 누비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꿈을 키워가야 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폐쇄적인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 지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성인 3명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과연 그날 그 작은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 이 사건 속에 숨겨진 의문점들과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객관적 사실부터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5일 오전 8시 49분쯤입니다. 교회 측으로부터 아이가 아프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이는 불과 3시간 만인 오전 11시 50분경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숨진 11살 A군 외에도 성인 3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진술이 하나 확보되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 결과 눈에 띄는 뼈의 골절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송 당시 아이는 심각한 탈진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신체 일부에서 외상의 흔적, 즉 상처들이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 감정 결과는 앞으로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송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구급대가 천안 지역의 종합병원 6곳에 연락을 돌렸지만 병상을 구하지 못해 결국 1시간이나 떨어진 세종 충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응급실 수용이 지연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만요. 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형사로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몸에 남아있는 묶인 흔적과 상처, 그리고 탈진입니다. 국과수 1차 소견에서 골절이 없었다고 해서 학대가 없었던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고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침대에 묶여 있었다? 이건 치료나 보호가 아니라 명백한 구금이자 학대입니다. 11살 아이가 스스로를 묶었겠습니까? 성인 3명이 함께 있었는데 아이가 고열로 탈진할 때까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부모이자 어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왜 119 신고가 이토록 늦어졌을까요? 아이가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맬 때가 되어서야 신고를 했다는 건 자신들의 학대 행위나 부적절한 양육 환경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방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게 정말 우연입니까? 태어나서 11년 동안 한 번도 외부 사회와 접촉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왔다?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주민등록은 되어 있었는지,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는 왜 다니지 못했는지, 지자체나 교육당국의 관리망에서는 왜 벗어나 있었는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입니다.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필연입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경찰의 수사 방향과 응급의료체계의 허점입니다. 형사로서 생각해보면 지금 경찰은 단순히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일종의 사이비 종교나 폐쇄적 집단 치거 형태를 띠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합니다. 과거 제가 수사 현장에서 본 바로는 이런 폐쇄적인 종교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는 귀신을 쫓는다거나 기도로 병을 고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지금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은 물론 교회의 내부 CCTV 그리고 과거 이 교회에 출입했던 신도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이른바 주변 수사를 샅샅이 진행해야 합니다. 성인 3명이 서로 말을 맞추어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천안에서 병원 6곳을 거절당해 1시간 거리의 세종까지 이동했다는 점.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시죠. 만약 천안 관내병원에서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다면 아이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응급실 핀퐁 문제라는 사회적 병폐와 폐쇄적 집단의 아동학대가 결합하여 결국 11살 어린 생명을 비극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자, 오늘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1년 동안 세상의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보호받아야 할 어른들에 의해 침대에 묶이고 방치되어 세상을 떠난 11살 아이. 국과수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오면 학대의 구체적인 정황과 직접적인 사인이 드러나겠지만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오그로만 충격과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아이의 죽음이 과연 이 작은 교회안만의 문제였냐는 것입니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 병원 기록조차 제대로 없는 아이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왜 단 한 번도 걸러내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무관심 속에 방치해둔 사이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아이가 끝내 서글픈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형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접해봤지만 이렇게 어른들의 이기심과 무관심 속에 쓰러져간 아이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관련자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전직 형사의 눈으로 이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끝까지 지적하고 추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11살 아이의 비극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목소리를 내야 제2, 제3의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